우리 지난번에 컴퓨터 공부 잘했어. 네. 시작합시다. 자, 이제 집합을 한번 해볼게요. 집합도 한 번씩은 보셨겠지만 선생님이 다시 한번 새로 설명을 좀 할 거고요. 첫 번째 단원에 수현이 집합 배웠죠. 공동수학도 한번 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뭐 정확히 아냐 이런 뜻이 아니라 본 적은 있다 이거죠. 네, 알았어요. 네, 여기 1단원은 사실 엄청 뭐 어려운 게 없어서 그냥 할 거고, 뒤에 있는 이제 다음 단원인 집합의 연산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하거든요. 오늘 거는 근데 집합이라는 게 뭔지 한번 좀 얘기해보고요. 한번 해봅시다. 자, 간단하게 설명하고 아마 유형이 몇 개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뜻과 표현은 나기엔 맞네요. 뭐지? 이름이 16개 하나 되냐고요? 네. 그럼 오늘 숙제를 뭐 천천히 내죠 뭐. 네, 조금만 내면 됐죠. 몇 개 없을 줄 알았더니 맞네. 얘는 괜찮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수업을 진행하는 거니까. 자, 해볼게요. 집합이란 뭐냐? 간단하거든요. 집합이란 우리가 딱 그게 뭐냐? 이 어떤 물타기 안에 얘네만 딱 모아놓을 수 있는, 확실하게 모아놓을 수 있는 이런 애들을 말하거든요. 예를 들어 좀 이런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수현이가 연화 중이잖아요. 연화 중에서 키가 좀 큰 친구들의 집합 이러면 솔직히 누굴 넣어야 될지 모르죠. 그쵸? 근데 이제 이렇게 넣으면 넣을 수 있죠. 연화 중에서 키가 160 이상인 애들의 집합 이러면은 160cm 이상인 애들은 다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울타리내에 딱 넣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집합이라고 합니다. 이 집합에 좀 어떤 이제 그 뭐라고 할까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좀 중요한 특징인데, 집합은 중복해서 쓰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제 뭐라고 할까? 그래, 이렇게 하자. 수현이네 그 학교 반 애들 중에서 핸드폰을 못 쓰는지 조사를 했어. 수현아, 너 핸드폰 뭐? 아이폰 13. 13? 그럼 봐봐. 이제 핸드폰 쓰는 애들 조사를 했어. 그러면은 뭐 이제 너네 반은 몇 명이니? 30명. 30명이 꽤 된다고 그래도. 30명의 애들 중에서 핸드폰을 조사했어. 뭐 아이폰 13이 뭐 3명, 그 다음에 아이폰 뭐 14가 4명,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치자. 그러면은 아이폰 13을 3번 쓸 거냐, 이게 3명이라 했을 때, 그 조사, 30명을 조사해봤더니, 이런 13을 3명을 쓸 거냐,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집합은 그냥 중복된 애들은 한 번만 쓴다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쵸? 네. 이게 진짜 나중에 중요해져요. 나중에 어려운 문제 풀 때, 중복된 값은 집합에서 하나만 쓴다. 이 사실을 좀 약간 염두해야 잘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생소한 내용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더 나이 먹어서 고2, 고3 됐을 때 어려운 문제들에는 가끔 그런 걸 염두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복해서 쓰지 않는다. 같은 값은 한 번만 쓴다. 이게 집합의 어떤 특징이 되겠습니다. 일단 집합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집합 쓸 때 이 울타리를 중괄호로 쓴다는 건 다 아시죠? 중괄호 원래 이렇게 예쁘게 쓰면 예쁘게 안 만들어지네. 네, 잘 안 되네. 이 정도면 중괄호를 써서 표현을 하는데, 우리 이런 거는 이제 약속이니까 알아두시고 집합의 표현 방법 3가지를 배우겠습니다. 이 3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원소 다이어터, 그 다음에 조건 제시법,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이 있네요. 이렇게 이제 3가지가 있다는 걸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원소 나열법은 쉬워요. 원소 나열법은 예를 들어 쓰는 거죠. 1, 2, 3, 6.
이런 식으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조건 제시법은 조건을 제시하는데, 예를 들어 이게 조건 제시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이 바라는 거거든요. 바. 이 바라는 거거든요. 바. 그러니까 이 바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좀 이따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이 바 앞쪽과 뒤쪽이 나눠져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x하고 x는 6의 약수라고 쓴다 치면은, 잘 들어보세요. 바 앞쪽에 있는 녀석은 뭐냐? 바 앞쪽에 봐봐요. 바 앞쪽 이 영역, 이 영역은 원소가 될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집합에 원소로 딱 채택할 그 녀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부분은, 바의 뒤에 있는 부분은 자, 그 녀석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많은 친구들이 이런 걸 헷갈리고 있는데, 자 볼게요. 자, x바, x는 6의 약수하면은, 자, 나는 x 값을 원소로 할 거야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 x가 어떤 애인데, 6의 약수라는 애래. 자, 그러면은 6의 약수인 x 값들, 자, 1, 2, 3, 6 쓰면 되겠죠? 자, 이제 한번 더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이제. 별 바하고 별은 6의 약수라고 써볼게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이 집합이랑 이 집합은, 네, 이 집합이랑 이 집합은 다른 게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부터 볼게요. 이쪽 집합은 별을 원소로 하겠대요. 여기 좀 주목해 주세요. 별 값을 원소로 하겠대요. 근데 그 별에 대한 설명이 나왔어요. 별은 6의 약수예요. 그러면은 6의 약수인 1, 2, 3, 6이 별이 된다는 거고, 아, 이 집합 1, 2, 3, 6을 6으로, 아니 1, 2, 3, 6을 원소로 갖겠죠. 이쪽 볼게요. x 값을 원소로 갖겠대요. 근데 그 x에 대한 설명이 x는 6의 약수랍니다. 그럼 얘도 1, 2, 3, 6을 원소로 갖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 바 앞에 있는 녀석이 있죠. 이 녀석이 좀 더 중요해요. 주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조건제시법에 대한 설명을 볼 때 이 녀석이 어떤 녀석인지 한번 파악해주고, 그 녀석에 대한 설명을 옆에서 읽은 다음에 원소를 뽑아주면 되겠어요. 이게, 자 볼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어떤 f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가 ex래요. 어떤 뜻이냐면은, 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들어온 애를 2배 해주는 함수예요. 2배 해주는 함수인데, 제가 예를 들어, 자, fx 바라고 할게요. 바, 자, x는 3 이하 자연수라고 할게요. 그럼 잘 보세요. 자, 이제부터 이 집합은 누구를 원소로 할 거예요? 얘 값을 원소로 할 거예요. 이 값을. 이 값을 원소로 할 건데, 옆에 있는 설명을 보니까 x는 3 이하 자연수래요. 그러면 정답이 1, 2, 3이 아니죠. 왜냐면은 그 정답이 1, 2, 3이 아닌 이유는 뭐냐면, 이 1, 2, 3은 얘 값인 거지 이 값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집합에서 원소로 갖고 싶은 건 이 녀석의 값이니까, 자, x가 3 이하의 자연수면 x가 1일 때는 2가 오고, x가 2일 때는 4가 오고, 3일 때는 6이 오는 이 집합의 원소는 2, 4, 6이었던 거죠. 이 친구를 원소로 가질 거니까요. 이해하셨죠? 별로 어렵지 않은데 이 조건제시법을 정말 대충 배우고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용의 표정을 보니까 용의는 이제 쉽다 이건데, 뭐 용의는 겨울방학 때 쌤한테 배웠으니까 그런 거고. 자, 조건제시법에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보다 무슨 값을 원소로 할 건데, 이거 먼저 잘 체크해야 돼요. 바의 왼쪽에 있는 녀석 잘 체크하고, 아, 이 녀석의 값을 원소로 할 거구나. 이 녀석의 값에 대한 설명이 옆에 있을 거니까 잘 활용해보자. 이런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원소로 가질 수 있는 값이 얘일 수도 있고요. 이런 애도 있어요. 자, x, y 한 다음에 x, y 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고, 자, y는 정수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잘 들어보세요. 이 집합은 누구를 원소로 갖고 싶은 거예요? 좌표를 원소로 갖고 싶은 거예요. 좌표를. 이 집합은 좌표를 원소로 갖고 싶대요. 근데 이 x, y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와 있어요. x, y 어떤 애들이래요? 원 위에 있는 점들이래요. 원 위에 있는 점 중에서 정수값인 좌표만 뽑아내는 뜻이 되겠죠,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이런 애들이 있겠죠. 자, 1,0, 마이너스 1,0,
집합은 뭘 원소로 갖고 싶대요? x, y 좌표를 원소로 갖고 싶대요. 이 좌표에 대한 좀 설명이 옆에 나와 있겠죠? 설명을 읽고 알맞는 걸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잘해야 돼요. 알았죠? 조건대수법이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조건대수법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아시겠죠? 네. 근데 이거 약간 모르겠는데 오늘 수현이가 컨디션이 좀 좋아 보이는데. 잘 잤어요. 그래요? 네. 다행이네요. 네, 수현이가 컨디션이 조금 안 좋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는데 오늘은 유독 좋아 보인다. 좋은데요? 용해는 뭐 비슷하고 한결같고. 그래요. 자, 마지막으로 벤 다이어그램은 다들 뭔지 아시죠? 이제 어떤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벤 다이어그램이죠. 그쵸? 네, 이 세 개가 모두 다 같은 집합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1, 2, 3, 6. 원소 나열법은 뭐예요? 원소 나열법은 그냥 원소를 직접 지가 구해서 다 써놓은 거예요. 그쵸? 제일 쉬운 거죠. 그리고 밑에 있는 이 조건지수법 보세요. 이 친구 역시 제가 만약에 원소 나열법으로 표기하면 얘가 나오겠죠. 6의 약수 1, 2, 3, 6이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죠. 일부러 이 세 개를 똑같이 세팅해 봤습니다. 네. 제가 얘네 중에 보세요.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얘예요. 문제 줄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얘예요. 벤다이어그램 그래프로 그리는 거. 근데 가장 중요한 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가장 중요한 건 이 친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조건제시법이 더 많이 진화해서 나올 거예요. 그럴 때마다 문제 잘 읽어보고 뭘 원소로 하는지 어떤 걸 원소로 원하는지 잘 파악하고 문제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나머지는 뭐 할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유한집합, 원소가 유한계이고 무한집합, 원소가 무한계이고 이런 거 어렵지 않죠. 공집합, 원소가 없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공집합 우리 이렇게 쓰죠. 얘도 집합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부분집합 다 아시죠? 부분집합은 어떤 아이에 소속된 부분집합인데 우리 부분집합 표현할 때 예를 들어 x가 a의 부분집합이면요 x는 a에 포함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써준다는 거 다 알고 있죠. 이 기억도 다 알고 계실 거고. 잠깐만요. 원소의 개수는 또 이렇게 쓰는 것도 아시죠? 자, 이렇게 쓰면은 A집합에 원소의 개수 몇 개니 물어보는 거죠. 그쵸? 자, 만약에 이게 A집합이라면 얘네가 A집합이라면 자, NA는 4개가 되겠네요. 그쵸? 요런 것들. 마지막으로 진 부분집합. 마지막은 아니고 진 부분집합. 얘는 이 진이 진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부분집합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근데 진짜 부분집합 물어볼 때는 뭘 뺀다? 본인 전체를 빼는 겁니다. 본인 전체를 빼는 거예요. 전체. 이거를 제외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B집합이 1, 2, 3이면 우리 부분집합이 공집합 1, 2, 3, 1, 2, 1, 3, 2, 3 그리고 1, 2, 3 해가지고 부분집합이 총 8개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 8개 중에서 이 친구의 진 부분집합인 걸 골라줘. 그러면 누굴 고르는 거예요? 얘 본인 자체 빼고 본인 자체를 뺀 나머지가 진 부분이죠. 공집합을 뺀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공집합은 진 부분집합의 일부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진 부분집합은 이런 뜻입니다. 야, 솔직히 말해서 앞에 잠깐 보세요. 자기 자체를 부분집합이라고 말하기엔 좀 애매하잖아. 그치? 본인 스스로, 본인 자체를 부분이라고 말하기엔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진부분집합은 야, 본인 자체는 좀 애매하다. 빼자. 진짜로 구분이 되는 만 하자. 이런 게 진부분집합이에요. 공집합 포함됩니다. 자기 스스로가 빠지는 거예요. 알았죠? 이런 거 해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분집합의 개수까지만 설명하고 오늘 바로 숙제 나갈게요. 근데 이렇게 빨리 끝나면 또 이게 숙제가 많을 것 같기도 하고. 많다기보다는 이게 몇 문제예요? 문제는 몇 개 없네요. 60문제. 유형이 많은 거지 문제가 몇 개 없네요. 참고로 여러분들 숙제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앞에서 도형 부분 조금 힘든 것들 지나갔어요. 근데 그 도형도 제대로 배우니까 어렵지 않았죠.
사실 제대로 배우면 어렵지 않거든요. 집합은 원래 문제가 좀 쉬우니까 오늘 제가 이게 유형이 많아가지고 좀 못할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개념이 별로 할 게 없어서 아마 숙제에 다 나갈 것 같아요. 네, 갑자기 말 바꿔서 미안하지만 그렇게 될 것 같네요. 네, 좀만 이해해 주시고 대신에 문제 어렵지 않을 거라는 거 조금만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들 그래도 제가 일부러 이게 센 수학을 선택한 이유가 있거든요. 만약에 제가 좀 더 어려운 기제들을 선택했다면은 여러분들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제가 일부러 좀 쉬운 것들로 쉬운 교재를 선택했으니까 숙제가 60문제 된다고 너무 아쉬워하지 맙시다. 실제로 60문제가 아니에요. 선생님이 연습학기 풀어주면은 몇 개냐? 45개 정도 되는 거예요. 61문제니까. 그쵸? 45문제는 많은 거는. 마지막으로 설명할 거는 부분집합의 개수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1, 2, 3, 4라는 집합이 있는데 이 친구의 부분집합 개수 구해줘. 그러면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2의 4제곱이 16개가 부분집합의 개수야 라는 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원리를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원리 짚어볼게요. 자, 이 친구의 부분집합 중에 x라고 있대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x한테 x에 들어갈 애들이 이제 1, 2, 3, 4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중요하니까 잘 보세요. 왜 이게 4제곱이냐면 이런 거죠. 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이라, 너 x에 들어갈래 말래? 둘 중 하나 골라봐. 라고 하겠어? 너 들어갈 계열을 골라봐 칩시다. 자, 이야, 너 들어갈래 말래? 골라봐. 둘 중 하나. 저는 안 들어갈래를 골라요. 3한테 좀 물어봤더니 들어갈래 말래 물어볼 수 있죠? 3도 둘 중 하나 선택할 겁니다. 안 들어간대요. 자, 4한테 들어갈래 말래 물어봤더니 4는 들어간답니다. 자, 그러면은 x의 부분집합 1하고 4죠. 그쵸? 이러다 보니까 각각의 원수한테 부분집합이 될 녀석한테 들어갈래 말래를 물어보게 됨으로써 둘 중 하나 택일을 하게 만들죠. 모든 원소가. 그러니까 정답이 그래서 이제 부분집합 개수가 2의 ma라고 나와 있을 건데 이런 이유가 뭐냐면 원소의 개수만큼 들어갈래 말래를 물어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나중에는 문제가 응용이 되겠죠? 어떻게 되냐면 야, 나 이 부분집합 x의 부분집합 고를 건데 봐봐. 그러니까 이 친구의 부분집합을 고를 건데 1은 무조건 들어가래. 1은 무조건 들어가래. 2는 들어가지 말래. 이제 부분집합 몇 개야 물어보면 자 보세요. 1은 이미 택일을 못해요. 들어간다고 선택을 한 겁니다. 2는요 안 들어간다 이미 선택한 거예요. 이제 물어볼 애들은 얘 둘밖에 없죠. 얘는 둘한테만 들어갈래 말래 물어보니까 네 가지가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래 말래를 물어보기 때문에 둘 중 하나 택일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에 거듭제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다 아는 걸로 하고 그러면은 제가 이제 유형을 좀 풀어볼게요. 선생님의 유형을 빠르게 풀려고 하진 않을 건데 적당히 푼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숙제를 해오면 되고 만약에 오늘 좀 오래 걸린다 싶으면은 멈출 거예요. 그거까지만 숙제해 오시면 됩니다. 자, 1번 볼게요. 다음은 집합인 것은 자, 앉은 키가 큰 사람의 모임 어떻게 알아요? 앉은 키 큰지 작은지를 구별할 수 없잖아요. 용이가 보기에는 앉은 키가 작아 보이는데 수현이가 보기엔 커 보일 수도 있는 거니까 탈락. 0.1에 가까운 소수요?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네, 가깝다는 기준이 없죠. 소리가 맑은 이것도 기준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의 모임은 확실히 맞네요. 4번이네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국립공원들 이제 우리가 다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죠. 자, 5번 하겠습니다. 옆에 벤 다이어그램이 나와 있는데 얘를 주번제식으로 나타낸 걸 보세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와 있는 원소들 보니까 1, 2, 4, 8, 16이죠. 그러면 이거는 1, 2, 4, 8, 16이면 거듭제곱 아니네. 거듭제곱이 아니고 얘는 근데 2번이에요. 16의 양의 약수. 네. 그쵸? 16의 약수도 이게 될 수 있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형 3번이에요. 유한집합인 것은 유한집합. 예, 4번이네요. 왜냐하면 4번은 자, x를 원소로 취할 건데
x의 조건이 뭐예요? 제곱해서 1이 되는 애들 중에 실수예요. 그럼 1하고 마이너스를 두 개 딱 나오죠. 그렇죠? 유한 집합이죠. 4번이.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유형 3개가 아주 빠르게 끝나버렸어요. 이제 10유형 4번이 12번부터 진행을 할게요. 자,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A집합 한번 표현해볼게요. A집합은 원소를 X값을 갖는데요. 근데 그 X가 설명이 나와 있어요. 3n 플러스 1이에요. n은 3 이하의 제한수래요. 아, 그럼 n에 1을 집어넣으면 X가 3, n에 2를 집어넣으면 X가 7, n에 3을 집어넣으면 X가 10. 이렇게 3개가 원소가 나오겠네요. A집합은. 자, B집합입니다. 역시 X라는 값을 원소로 갖는데요. X는 3과 서로소인 한 자리 자연수래요. 3이랑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거죠. 야, 그럼 3과 서로소면 1도 서로소냐? 맞지? 아, 기억이 안 나. 너 임마 중학교 지금 서로소는 뜻이 뭐예요?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거잖아요. 1은 3하고 공약수가 1이죠. 하나밖에 없는 게 맞죠. 필기 하나 까먹었으면 용희 씨 서로소를 까먹으면 어떻게 중학교 때 배웠는데? 먼저 길이 포함되는지 아, 이제 1은 소수에 포함되지 않을 뿐이지. 서로소랑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서로소는 다시 한번 뭐라고요?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거죠. 1하고 2도 있고요, 4도 있고요, 5도 있고요, 6 안 되고 7이 있고요, 8도 있네요. 그래서 그리고 9 안 되고 끝났죠. B집합은 원소가 맞네요. 3과 서로소인 애들입니다. 한 자리. 자, C를 볼게요. C는 X값이 또 원소래요. 근데 X가 누구냐면 I의 N제곱이에요. 그러면 I의 N제곱 해보니까 I의 1제곱은 I, 2제곱은 마이너스 1, 3제곱은 마이너스 I, 4제곱은 1인데 잘 들어보세요. 5제곱은 다시 I잖아요. 똑같은 애니까 중복은 쓰지 않겠습니다. 4개만 있겠네요. 자, 이 개수를 다 더하고 빼래요. 3개 더하기 6개에서 4개를 뺄 거니까 5개가 정답이겠네요. 그렇죠? 문제 쉽죠? 네. 17번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좀 시작인가요? A집합은 0하고 1하고 2를 원소로 갖는데요. 자, X집합은 X집합 여기 자세히 봐야겠네요. X집합은 이 값을 원소로 갖는데요. A에서 B를 뺀 걸 원소로 갖는데요. 이 값은. 그럼 A는 뭐고 B가 원소 설명에 나와 있겠죠? 옆에 보니까 A, 스몰 A는 라지 A집합에 소속된 애 중 하나네요. 스몰 b도 라지 A 집합에 소속된 애 중 하나예요. 그러면 우리는 총 조합이 몇 개 나와요? 9개의 조합이 나옵니다. 왜 9개예요? 스몰 a가 0일 때 b는 0일 3개, 스몰 a가 1일 때 b 0일, 스몰 a가 2일 때 b가 0일, 총 9개의 조합이 나오겠죠? 천천히 써볼게요. 자, 스몰 a가 0일 때 b가 0이면 0이 들어오고요. b가 1이면 마이너스 1이고요. b가 2면 마이너스 2입니다. 자, 스몰 a가 1일 때 b가 0이면 2가 들어오고요. 자, b가 1이면은 1이 들어오고요. b가 2면은 0이 되는데 얘가 1일 때니까 0은 이미 있으니까 안 쓰겠습니다. 자, 스몰 a가 2일 때면 4 빼기니까 4 빼기 0일 때는 4. 자, 4 빼기 1일 때는 3. 4 빼기 2일 때는 2인데 2 있으니까 더하지 않겠습니다. 생각보다 9개 중에서 겹치는 게 2개 있어서 7개만 원소로 나왔네요. 겹치는 거 쓰지 않는다는 거.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해볼까요? 다 더하면요 7이네요. 네, 정답은 7입니다. 쉽죠? 이 파트가 원래 좀 쉬워요. 네, 여러분들이 쉽게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다 21번 할게요. 자, 집합 A를 보니까 A 집합 잘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대요. 다 아시겠지만 가장 바깥에 있는 중괄호가 경계고요. 그 네모 안에 있는 애들은 다 원소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냥 이렇게 생긴 원소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생긴 원소가 있는 겁니다. 원소를 구별하는 방법은 보세요. 원소를 구별하는 방법은 콤마예요. 콤마. 그래서 콤마를 제외한 콤마를 경계로 원소 다시 풀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좀 모르는 건데, 자, A는 스몰 A는 A에 포함되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A집합의 원소 중에 이런 애는 없어요. 그렇죠? 이거 중요해요. A집합의 원소 중에 딱 이렇게 생기는 애는 없어요. 이렇게 생기는 있어도 이렇게 생기는 애는 없어요. 탈락입니다. 네. 자, 이거죠? 삼지창이면은 원소랑 집합관계니까 이 집합에 이렇게 생긴 애 있나요? 없어요. 이렇게 생긴 애 없습니다. 자, 3번처럼 생긴 애도 없어요. 알겠죠? 자, 4번. 자, 이거는 집합관계죠? 여기 삼지창이 아니네요. 그쵸?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됐는데 얘가 얘에 포함되냐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집합이 있을 수 있냐죠? A의 원소들을 가지고 얘를 이런 애 만들 수 있냐인데 없습니다. 왜냐면 A의 원소 중에 이렇게 생긴 애가 없어요. 부분집합 만들 수가 없습니다. 답이 5번이겠죠? 네, B랑 C처럼 생긴 애들로는 부분집합을 만들 수 있죠. 야, 내가 말했다. 이거 은근히 좀 틀린다고. 알았지? 집중하시는 게 좋죠. 24번입니다. 자, x는 0, 마이너스 1, 0입니다. 자, y는 x 값을 원소로 가질 건데 x 값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네. 이 사이에 있는 정수래요. 다 쓸게요. 갖고 있네요. 자, 그리고 z는 어떤 애는 z는 원소를 x의 제곱이라는 값을 원소로 갖겠대요. x가 누군지 알아야지. 누군지 알아야 제곱할 거 아니야. 자, x의 제곱. 근데 그 스몰 x 누구래요? 이 친구 원소래요. 이 친구 원소래요. 이거 제곱하면 이거 제곱하면 이거 제곱하면 그러니까 0하고 1만 있겠네요. 겹치는 건 두 번 쓰지 않을 거니까. 자, 포함하기 보겠습니다. 포함하기 보니까 y가 가장 크네요. 그 다음 x, 그 다음 z가 되겠군요. 이런 관계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4번입니다. 네, 27번 할게요. 저 볼게요. A집합이 있는데 A집합이 x라는 값을 가질 건데 이 x 값이 마이너스 2 이상 1 미만이래요. 자, 우리 A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쓸 수 있냐 없냐? 자, 보세요. A집합 원소 나열법으로 쓰기가 힘듭니다. 왜냐면요. 자, 보세요. A집합은 무한집합이거든요. 자, 보세요. 마이너스 2부터 1 사이에 있는 x값들이 A집합의 원소래요. 무한집합입니다. 왜냐면은 마이너스 2부터 그 다음에 뭐라고 쓸 건데? 마이너스 1.9 해도 너무 많아요. 그쵸? 그쵸? 무한집합이에요. A집합. 무한집합이니까 이거 부등식으로 나타나져 있고 무한집합이니까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는 겁니다. 원소 나열법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거든요. 안에 있는 소수점이 너무 많아서 무한계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1과 2 사이에 있는 숫자는 모두 몇 개? 무한계입니다. 수행이 봐야 되는데 하여튼 1과 2 사이에 있는 수는 무한계예요. 겁나 많아요. 심지어 이 안에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도 있어요. 루트 2도 이 안에 있잖아요. 루트 3도 있거든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무한계입니다. 자, 어쨌든 A는 이렇고요. B집합은요. B집합은 또 X를 원소로 가질 건데 B집합도 A 빼기 4부터 2A 플러스 3이네요. 근데 문제에서 A가 B에 포함되고 싶대요. 자,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요? 그래프로 푸는 거죠. 정확히 수직선이요. 그러니까 부등식 문제는 수직선으로 풀겠습니다. 그러니까 A는 확실하죠.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뻥 뚫어놓는 거랑 칠해놓는 거 차이 아시죠? 등호 있으면 마이너스 2도 포함해 칠해놓고 뻥 뚫어놓으면 1은 포함하지 않아 이거죠. 자, 얘를 B가 포함해야 되는데요. 잘 보세요. 그럼 B가 어떻게 생기면 돼요? 이렇게 생기면 되죠. 그쵸? A-4 여기 2A 플러스 4 여기 쓰면 되죠? 자, 그럼 잘 들어보세요. 얘를 그렸으면 이제 눈으로 푸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되게 수혜연이 K 이 용의도 좀 이렇게 익숙해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림을 그려놓고 잘 못 보는 거예요. 이 문제 보세요. 이렇게 그릴게요. 따로 머리 쓸 필요가 없죠. 그려놓으니까 A 빼기 4가
마이너스 2보다 작네? 이런 게 보여야 된다는 거죠. 아니, 눈이 있으면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a 빼기서가 마이너스 2보다 작네. 여기는요 2a 플러스 3이 1보다 크네. 자, 이렇게 쓴 다음에 보세요. 대충 이렇게 쓴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디테일만 잡아주면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마지막 디테일은 등호가 들어가도 될까? 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서 해서 봐야 돼요. 마지막에 중요한 건 여기 등호 들어가도 될까? 여기 등호 들어가도 될까? 이거를 확인해주는 게 진짜 중요해요. 이것도 필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린 다음에 대충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네 이런 거 구별이 됐죠. 마지막에 등호를 한번 확인해 주세요. 가끔 가다가 아니 쌤 저는 처음 볼 때부터 등호에 있는지 없는지 알겠는데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나중 가면 헷갈릴 수 있어요. 어려운 문제는. 그러니까 대충 보세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a-4가 2보다 작네 눈에 보이죠? 2a 플러스 3이 1보다 큰 애 보였죠? 등호는 마지막에 잡아주세요. 이게 실수가 진짜 없어요. 자, 그럼 볼게요. a-4는 마이너스 2랑 같아도 될까요? 한번 돌려볼게요. 여기 보셔야 돼요.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처음으로 중요한 거 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a-4는 마이너스 2랑 같아도 될까요? 하고 그려보니까 안 되네요. a-4가 마이너스 2랑 같으면 a-4는 뻥 뚫려 있잖아요. 마이너스 2를 포함할 수 없네요. 여긴 등호가 있으면 안 됩니다. 자, 2a 플러스 3은 1과 똑같아도 될까요? 1에다가 딱 넣어볼게요. 딱 넣었는데 이질감이 없어요. 확실하게 다 포함할 수 있네요. 원래 것도 1이 없었으니까. 얘는 등호가 있어도 되겠네요. 등호는 마지막에 이렇게 확인하는 게 베스트예요. 용이야, 이거 진짜 중요한 거다. 선생님이 부등식에서 어렸을 때 실수를 몇 번 하다 보니까 이런 방법을 구하내냈거든. 이 뒤로는 부등식 경계에 실수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a는 2보다 작아야 되겠네요. 위에 거 풀면은 밑에 거 풀면요.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네요. 그거나 같죠? 이게 정답이 되겠죠? a의 범위가. 정수 a의 개수는 몇 개예요? 하나, 둘, 세 개. 마이너스 1, 0인 3개입니다. 자, 31번하고 잠깐 쉴게요. 왜냐면요, 벌써 절반이 넘었거든요. 오늘 다 숙제가 나가게 되겠네요. 그렇죠? 네, 오늘도 일찍 끝났으면 집에 가실 거고 좋은 점이 뭐예요? 오늘은 그게 없어요. 대인 테스트가 없습니다. 되었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토요일에 일찍 끝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목에 좀 길게 수업하는 거에 대해 아쉬워하지 맙시다. 알았죠? 네. 그리고 너네 이거 한번 돌면은 그 다음에 수원도 이거 샘피 같은 걸로 할 거거든, 대수도. 그러고 나서 너네 전체 테스트 본 다음에 이제 대수 복습 한번 할 거야. 분수투랑 좀 어려운 식으로. 용이 그때 교생이 다시 한번 풀어볼 예정이야. 다시 풀면 다 맞을 자신 있어? 스텝 2? 근데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안 되지. 왜냐면은 이제 다음번에는 문제집 풀 때 이 문제집 끝났으면 내가 그 다음번에 이 문제집 거의 다 맞는다. 이런 마음으로 해줘야 되겠지. 그렇지? 그때는 처음이었으니까 그렇다 치고. 자, 볼게요. x 값을 원소로 갖겠대요. 원소로 가질 건데, 자, x 값에 대한 어떤 정보가 어때요? 이렇게 정보가 있대요. 그리고 x는 정수래요. 자, 그러면은 x 값 이거 풀어보니까 이게 이거거든요. 그렇죠? 이거 인수분해 다 할 줄 아시죠? 이 와중에 정수인 애들이니까 누구예요? 2, 3, 4죠. 2, 3, 4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구나. 이 친구의 부분집합을 모두 구하래요. 다 써야 되겠네요. 그렇죠? 공집합부터 2, 3, 4, 2, 3, 2, 4, 3, 4 마지막이 2, 3, 4잖아요. 총 8개가 나오겠죠? 이거 써보는 거 좀 중요하긴 해요. 부분집합. 안 써버릇하면은 저거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한 개짜리 먼저 다 쓰고 그 다음 2개짜리 쓰고 마지막 3개짜리 쓰는 거 연습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당연히 칠판 안 보고 쓰는 게 좋겠죠. 그렇죠? 많은 데는 이거 하고 잠깐 쉬기로 했으니까 잠시만 쉴게요. 네. 여름에 겨울방학 때문에 너무 널널하니까 약간 좀 어색하네.
지금은 즐기고 있어요, 언니. 알았지?